춘향 태어나다. 조선시대의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였다. 임금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매우 컸다. 임금은 마음이 얼마나 어지라고 너그러웠는지 백성들은 언제나 부른 배를 두드리며 설정되었다. 농부들은 땅을 잇고 쟁기를 갈면서 저절로 콧노래가 흥얼흥얼 어깨춤을 덩실덩실 나올 만큼 금치의 걱정이 없었다. 신하들은 궁궐에서 임금을 정성으로 섬겼으며 용감한 장수들의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지키기 임금님께 충성을 다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넘쳐났고 비바람도 시시때때에 알맞게 불어와서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끊일 줄을 몰랐다. 어때 전라도 남원 고을에 월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월매는 얼굴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춤이나 노래 같은 재주 또한 뛰어나서 고을에 소문이 났던 사자였다. 그래서 월매를 보러 오는 손님이 무척 많았다. 그러나 월매 얼마 뒤 기생일이 들어가고 성창반에서 두 번째 부인이 되어 평화롭게 조용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월매에게도 근심이 있었으니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다는 것이다. 월매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좋은 입을 입어도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오랜 걱정 끝에 월매는 길게 한숨을 내며 성침청판에게 의논을 했다. 어째서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자식이 있어야 내가 이 다음 늙은 죽으면 제사라도 지내줄 텐데 말이에요. 깊은 산에 찾아가서 신령님도 기도드리며 비기라도 해볼까요? 그러자 심청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신령님께 빌어서 자식을 얻는다면 어느 누구의 자식을 얻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공자님 어머니도 신령한 산을 빌어서 자식을 낳으셨고 명나라 황제도 그 어머니가 높은 산 봉우리에 빌려서 태어났다는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성껏 빌면 하늘에서 아기를 주실 줄 몰라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오. 심청나는 허락이 떠나자마자 월매는 그날로 당장 몸을 깨끗하게 깊고 깊은 산을 찾아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매는 이상하고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다. 어색한 빛이 흩어지더니 문득 빛 가운데 푸른 도는 학을 탄 아름다운 선녀가 월매를 찾아오는 꿈이었다. 저는 하나나라의 선녀입니다. 옥황상제께 복숭아를 드리러 가다가 그만 달나라 궁정에 노느라고 늑장에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님이 너여움을 받고 하늘나라에 쫓겨나 이렇게 부인의 오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가볍게 여겨주세요. 선녀의 말을 마치자마자 월매 품으로 날아들었다. 에구머니! 월매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혼잣말을 했다. 이건 폭풍이 아니야. 이건 아기 가지를 성사할 꿈이야. 월매는 몹시 기뻐하며 성창판에 달려갔다. 여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름다운 선녀분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었답니다. 이건 분명 귀한 자식의 꿈꾸이었다며 월매의 말에 삼총사도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 같구려. 몸 조심하고 아기를 기다려봅시다. 잘생기고 훌륭한 사내 아이가 생겼습니다. 월매는 온 정성을 다해 아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 뒤 월매는 태기를 느꼈다.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흘려 10달째 되는 날에 월매는 아기를 낳았다. 하자 온 방에 아름다운 신기로운 향기가 나득하고 오색구름이 차올랐다. 월매는 마치 옥으로 빚은 듯 어여쁜 딸을 낳았다. 비록 기다리던 아들은 아니었지만 월매는 선판가는 아기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꿈에서 보던 선녀를 맡고 이 아이들을 얻었는데 정말 귀한 아이인가 봐요. 고운군. 정말 이 이쁜 아이는 선녀가 분명하군요. 아기가 어쩌면 이렇게 예쁘고 영리하게 생겼을까? 월매와 성청파는 아기를 들여다보고 또 두려워 웃음을 지었다. 성청파는 아기의 이름을 춘향이라 지어주었다. 월매는 춘향 손에서 보석다루를 귀하게 키웠다. 춘향은 자랄수록 마음씨가 빛 한결처럼 고운 아이가 되었다.
머리도 매우 똑똑해서 겨우 7살이 되었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유성스러운 항상 예의를 바르게 하고 행동을 하는 춘향을 본 동네 사람은 입이 침이 많은 정도로 칭찬을 했다. 2장 봄나들이. 째끄러 째째끄러 비아우르에서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신나게 지저먹기며 짝길 찾는 봄이었다. 향기로운 꽃들이 앞다투어 여기저기 자라며 다 가득 피어났고 꽃을 보는 청년 청춘들이 마음도 한껏 설레어 저절로 몸을 들썩이게 되었다. 골사토이들이 도령님의 한 곳의 향기를 저적 지어지기 세르르 들으니 밖에 나가 봄바람을 맞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근질거렸다. 도령의 이름은 이무룡으로 그 아버지는 이한림이라는 한양에서 온 양반이었다. 이한림은 마음이 어지럽고 현명하며 남원고을을 잘 다스렸다. 고을은 태평했고 곡식은 잘 되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은 사또를 칭찬하고 지극을 받아들이며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고 있었다. 이 도령 역시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활달하고 총명했다. 또 그 공부에 실력이 뛰어났으며 모습까지 씩씩한 대장부여서 다들 칭찬을 자자라했다. 하지만 그의 공부를 좋아하는 이 도령도 그만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며 큰소리로 하인을 불렀다. 방자야, 이 남원 고을의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 봄이 부르는 무이력 내 마음도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니 경치 좋은 곳에 빨리 나가 시를 지으며 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구나. 어디 빨리 말해보거냐. 아니, 그 공부해야 하는 도련님이 무슨 말씀이시오? 경치는 찾아 무엇 하시려고요? 빙자가 돈을 놀리기라도 하는 말은 조금 벌을 하면 되겠다. 얘끼 참 무식한 녀석이구나. 모르세 하는 소리도 마라. 예로부터 훌륭한 글을 지으려고 경치를 두루루루 경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 했느니냐. 옛날에 높은 옛 선미들이 이 한결 말씀하시기 했느니라. 이 높은 옛 선비들이 한다길 말씀하시기 이 세상 모든 것은 들이 변하는 모습이 다 훌륭한 글감이 된다 하셨지. 중국의 제일 가는 시인 이태백은 책성강에 가서 놀았고 또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작덕강 가을빛에 감상하며 놀았지. 한편 당나라 시인 백광청은 신양강 달빛에 놀았단다. 어디 그분 줄 아냐? 세종나라께서는 속리산 문장대에서 놓았지. 내가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할 까닭이 없겠느냐. 이 도령의 말에 빙자가 머리를 긁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곳은 전라도 태행인 피양청 무주루 한풍루 전주의 한별이고 경치가 매우 아름답지요. 그 중에서 남원고을을 보자면 동문회로 지나 닿게 된 숲이 우거진 선원사가 좋고 남북 밖으로 나가 공화로 오작교, 웅죽교가 좋습니다. 동문으로 나가서 닿게 하는 푸른 하늘 아래 기묘한 바위가 우뚝한 경농선서도 좋습니다. 빙자의 말을 들은 도령은 서둘러 자리에 재촉했다. 에야, 빨리 말을 들으니 빨리 나가고 싶구나. 그 중에도 광화루 오작교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당장 그곳으로 가도록 하자. 방을 나가던 도련님 잠깐 고개를 갸웃하다 아버지께 아뢰를 했다. 오늘 날씨 좋으니 밖에 나가 성 한 바퀴를 돌면서 시를 옳겠습니다. 이 도령의 말에 사또가 기뻐하며 말했다. 오냐 남원 풍물을 실컷 구경하고 돌아와 훌륭한 시를 써보도록 하여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공손히 대답하고 사또 앞으로 물러나온 이 도령이 빠르게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에 계속 재촉을 했다. 방자야, 서둘러라. 나귀 한 장을 지어라. 방자는 황급히 나귀를 끌고 나와 이도령을 태울 준비를 했다. 붉은 실로 짠 앞가슴 덮개를 삼으로 만든 채찍, 금으로 만든 제갈,
비단옷잔 안장, 호랑이 가죽으로 방석 등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한 나귀는 호어디 그지 없었다. 빙자야, 나귀를 불러들어라. 이도령이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섰다. 나귀를 탄 이도령의 모습을 본 신선처럼 훌륭해 보였다. 온갖 출연기에 나귀를 타고 근무를 입힌 배,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관할을 얇은 널따란 길을 따라서 그 날래만 모습을 지나가던 모든 이들이 이도령을 돌아보았다. 광안루의 맷벌치로 바라보다 보이는 정정사래에 늦은 아침까지 들어와진 안개가 아련했고 푸른 벼들 사이에는 저물어가는 봄날이 저질러갔다. 강물에는 극이 흐르고 온갖 희와 불꽃들이 어지럽게 펴나내나 앵무새와 공작새가 날아들고 있었다. 선자락에는 치작은 소나무와 딸깍나무가 봄날 이기지 못하고 여리저리 흔들리고 포수가 흐르는 시냇가에는 꽃들이 빵긋빵긋 웃는 듯 했다. 곳곳에 길고 굵은 나무들이 우뚝우뚝하고 푸른 나뭇잎들이 풀들이 가득하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광안루의 경치도 좋지만 광안루에 오니 오작교의 경치는 더 좋았다. 이도령은 저절로 힘겨워 생각했다. 저것이 오작교라며 견우와 직녀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좋은 경치를 보고 노래 한 자락을 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도령은 꼭 부술권에 시 한 편을 지었다. 높고 밝은 오작을 위해 옥계단을 층층이 놓은 오작교라구나. 하늘아, 직녀는 누구일까? 흥겨운 오늘이 내가 바로 견우인 것을. 이도령이 시를 짓자 마침내 집에 가져온 술상이 나왔다. 술을 한 잔 마신 이도령은 술기가 뻥 밀려왔다. 그래서 빙자 술장을 물려주고 담배 한 대 피운 뒤 문 뒤 이리저리 거느렸다. 다들 충전할 곰상 수양의 보람한 경치가 좋다고 자랑해서 광나무 오작교 현진 정진만 못해 보였다. 불그른 푸른 창은 흰색백을 색깔들로 고울고울 알록달록 곱게 장식되어 있고 모든 나무가 휘 늘어진 곳을 마다 짝을 부르는 깨소리가 봄 기움을 도려냈다. 노란 벌과 흰 노랑나비도 향기를 찾아 돌아다니며 너울너울 날아다니니 성 안에 봄이 가득하고 흐르는 물이 하늘 미나루 같으며 주변 온갖 강진을 황홀하게 그지었다. 쉬어가기. 오늘 나도 이몽룡과 순천향 춘향정의 배경이 된 남원은 예로부터 하늘이 고을 정해준 땅이지 기름진 땅이 백리에 걸쳐있는 드넓고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고 남해와 서울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의 중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남원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남원에서는 매년 춘향제가 열리며 남원 곳곳에서는 춘향 등과 관련된 명소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에 봐요.